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준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이야기설 우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리그가 좀 일주일 정도 빠르게 이제 올림픽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리그 중단에 관한 얘기는 아마 다 아실 거고, 또 그 타 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여러 가지 리그 중단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한 개 들려왔습니다. 박민우 선수가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김진욱 선수가 대체로 이제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김진욱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긴 한데 약간 김진욱이?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좀 하긴 했는데, 좀 뜯어봤을 때는 아주 이해를 못할 발탁은 사실 또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김진욱 선수 발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메인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고, 또 한 3주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총 아마 4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 팀은 서머 캠프를 통해서 또 전반기에 조금 모자랐던 부분들, 또 보완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전달 드리려고 하고, 김진욱 선수 얘기를 이제 메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O는 15일, KBO는 김진욱의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추가 승선을 알렸다. 대표팀 기술위원회와 김경무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는 14일 박민우, MC 다이노스의 대표팀 하차 후 추가 선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그게가 김진욱을 발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선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 선수 선발은 그 기술위원장이 가장 그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위원장은 김시진 기술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대표팀 24명 중에서 투수가 10명에서 11명, 내야수가 8명에서 7명이 됐고, 신인은 이제 기아의 이의리 선수와 이제 우리 팀 롯데의 김진욱 선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김시준 그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은 김진욱 발탁 배경으로 투수 보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팀들도 10명 가는 팀이 많지 않다. 주로 11명, 12명 정도 간다면서 현실적으로 투수 10명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했고, 이루수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야는 세컨으로 김혜성, 최주환 둘 다 가능하다. 감독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투수 한 명을 더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했고, 또 좌투수 부족도 이유가 됐는데, 류현진이나 김강현이 있었으면 선수들이 그 당시에 6이닝, 7이닝을 던져줬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008년 베이징 당시에 류현진 선수가 22살, 우리 나이로, 김강현 선수가 21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표팀 에이스가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선수들도 그렇게 던져줄 것이라고 믿지만은 안 될 경우에 빠른 교체를 운영해야 하니까 감독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다. 결국 게임 운영은 감독님이 하시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8년 올림픽 당시에는 이런 어린 나이에 류현진, 김강현, 또 윤성민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길게 끌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도 길게 끌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발 투수들이 이 선수들 정도로 잘할 거라고 기대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선발을 빨리 내리고 또 개투 작전으로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투수를 보강을 했다는 측면의 이제 설명을 김시진 위원장이 하셨고, 또 신인 좌투수인 김진욱과 이의리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는데, 차세대 류현진, 김강현 못지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생각한다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도 있기도 하다. 처음에 안 좋다가 좋아지는 선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당장의 결과 이상으로 내년, 내후년 그런 선수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미래를 확실히 다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경문 감독도 저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 선수들 중 특별히 스타 선수가 없으니까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고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으로서 성적도 부담감이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젊은 선수를 키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 포함되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야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소위 류윤김이라고 부르는 류현진, 김강현, 윤성민,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도 양현종 선수 정도 말고는 그 선수들을 넘어서는 대표팀 에이스 선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급 신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런 선수들, 서영준 선수나 이의리 선수나 우리 김진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이 류윤김의 역할을 이어받아 줘야만 우리 야구가 좀 더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은 조금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쌓고 또 큰 대회에서 또 의외로 큰
그 역량을 보여준다면 우리 야구가 또 든든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것을 분명히 또 김신희 위원장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희 위원장은 저도 태극 마크를 다뤄봤다. 그 당시에 현장에 가면은 이 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마음이 있기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선수 선발은 뭐 이런 김신희 기술위원장 그리고 또 기용은 김건문 감독이 고유 권한인 거기 때문에 뭐 가타부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의 강재민 선수나 뭐 그 불펜에 있는 아니면 이루수인 정은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지금의 성적만 보면 사실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성적만 보면은 사실은 그 선수들이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이제 이 기술위원장이나 아니면 감독의 시선에서 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 옳다 그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뽑았으니까 김진욱 선수가 기대 이상의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김시진 기술위원장은 투수에 관한 하는 솔직히 최고의 전문가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거든요. 물론 감독으로서 역량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투수를 보는 안목도 투수 육성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였고 실제로 대표팀의 투수 코치로 갔을 때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그 투수들을 스텝업 시킬 정도로 굉장히 투수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신희 기술위원장이 봤을 때 이 김진욱 선수의 투수로서의 역량, 숫자 이상에 있는 숫자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역량들을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시범 경기 때 김진욱 선수 첫 등판하고 이 선수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것을 김시진 위원장도 조금 느끼시고 또 보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김진욱 선수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시진 위원장의 안목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 김진욱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되고 여러 가지 소감을 남겼는데 사실 본인도 전혀 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 아침에 단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팀 얘기를 하셨다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표팀 발탁 소식을 들었다면서 부상이 아니면 변경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야수 자리가 비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뽑혀가지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설레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아마 불펜 자원 원포인트 아니면 좀 멀티이닝을 소화할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보직에 대해서는 뽑히신 선배들 대부분이 선발로 뛰고 있고 나는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1이닝이나 연투가 가능한 투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뽑으신 것 같다. 그렇게 허용하실 것 같고 좌타자 원포인트로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표팀 기용에는 그 선발에는 지난 4일에 SSG전에서 그 1-3 만루 상황에서 추신수 최정 선수를 영거부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만루 위기를 넘겨낸 게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김진욱 선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모습을 증명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본인의 직구를 믿고 굉장히 강력한 직구로 이 추신수 최정이라는 훌륭한 타자들을 연거푸 잡아내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기 기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그 탈삼진 조커로서 굉장히 직구 구위를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삼진을 잡아내는 이런 능력을 조금 기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세영 선수 말고는 아직 대표님 선수들과 인연이 없다 보니까 가가지고 모든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이대호 선배님도 축하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선배들께서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얻는 것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배님이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뭐 주역이기도 하고 팀 내에서 유일하게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인데 뭐 당연하죠. 그게 13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대호 선배님께서 올림픽을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냥 경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 투수가 아니더라도 포수 선배님과 다른 야수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부족한 점이나 궁금했던 점을 많이 물어보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막내이자 동기인 이제 이의리 선수도 이의리 선수에게도 김진욱의 발탁은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 의리가 아까 카톡이 와가지고 혼자 막내였는데 같이 가게 돼서 잘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0살 우리 야구의 이 미래 두 선수
선수가 굉장히 올림픽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를 할 것 같고 뭐 다 같이 부담과 긴장감이 있을 것인데 형들 선배님들과 같이 금메달이란 큰 목표를 품고 일본에 갔다 오겠다면서 감독님이나 팬들이 원하시는 것은 패기 있게 던지는 것이다. 제가 하던 대로 내 공을 믿고 던지고 오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하는 게 슬라이드에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과는 달리 불펜에서는 버리는 공이 없어야 하고 자신 있는 공 위주로 던졌던 게 그 이유고 피치 디자인의 효과가 다 완벽하게 던지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베이징 키즈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김진욱 선수가 6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을 보고 야구 선수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야구를 하면서 이 그 베이징 올림픽 영상을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역대 대표팀을 생각하면 제가 김진욱 선수 기용 활약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2006년에 WBC 때 전보영도 선수가 저는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게 참 옛날 얘기지만 자완 강속구에 탈sem진 능력을 갖췄는데 뽑을 당시에는 약간 조금 이 선수가 뽑는 게 약간 깜짝 발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가 전보영도 선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 2005년 시즌에 전보영도 선수의 성적은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뭔가 대표팀에 간다고?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부 스탯을 볼 때가 아니라 가지고 더더욱 그랬는데 당시에 근데 전보영도 선수가 성적이 대단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2005년에 전보영도 선수 성적을 보면은 57이닝 동안 3.00의 이제 방어율을 평균 자책점을 마크를 했고 그 다음에 3승 2패 5세이브 2홀드 57이닝 동안 삼진이 55개, 볼넷이 36개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인 게 사실인데 제가 재밌는 거는 삼진 능력 면에서 김진욱 선수가 불펜 전환 후에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김진욱 선수 성적을 보면은 일단 선발 불펜 다 통틀어 가지고는 17경기에서 29이닝을 던졌고 26자책 기록을 하고 있고 29피안타, 27볼넷, 26삼진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이 8.07로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이걸 선발에 빼고 구원으로만 떼서 보면은 훨씬 더 성적이 괜찮아집니다. 구원으로는 13경기에서 11.2이닝, 57.5자책 기록하고 있고 10볼넷, 그 다음에 13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평균 자책이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WHIP가 2.89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 삼진 능력, 그러니까 11.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기록한 이 모습에 좀 제일 주목을 한 것 같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김진욱 선수가 그 굉장히 완벽한 오버핸드의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데 자완 오버핸드이고 이 폼이 꽤나 생소한 투구 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좌타자가 많은 1번전에 좀 탈삼진 조커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구 폼이 제법 좀 생소한 편이라 가지고 처음 상대를 할 땐 제법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김진욱 선수의 올 시즌 그 상대 첫 타석 그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별로 조금 지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상대를 할 때는 총 93타석에서 타율이 피타율이 2할 8리, 피출루율이 3할 6푼 6리, 피장타율이 2할 2푼 1리, POPS가 0.58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대할 때는 POPS가 0.929로 치솟고 세 번째 상대할 때는 POPS가 1.767로 뭐 하늘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대할 때는 POPS가 0.588밖에 안 되고 이때 삼진을 17개나 잡았습니다. 처음 상대할 때 이런 생소함 그리고 실제로 보여준 성적 또 불펜으로 기용할 때 좋아진 모습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선발을 했다고 고려가 되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김진욱 선수가 자투수지만은 사실은 우타자한테 더 강한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우타자한테는 총 65타석을 상대해가지고 POPS가 0.578을 기록하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는 75타석을 상대해가지고 0.949의 O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슬라이더가 좋은 좌완 투수의 특징이거든요. 우타자의 몸쪽, 그러니까 무릎 쪽으로 파고든 슬라이더로 삼진을 이제 낚아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타자 삼진용으로 기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 데이터를 상세히 보는 스타일은 또 아니긴 해서 어떻게 기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발탁을 보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2008년에 이대호 선수가 약간 생각이 났는데 물론 이대호 선수는 2008년 시즌에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전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 이제 이전 시즌의 공격 공칠에 비하면 2008년 시즌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올림픽에 선발을 할 때 김태균 선수가 굉장히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거의 그 당시 타자들 중에 제일 좋은 상태였고 실제로 2008년 홈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그래서 이대호 선수의 그 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이 당시에 김경문 감독이 3루를 볼 수 있는 이대호 선수,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이대호 선수가 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뽑았다는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도 얘기가 많았지만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가가지고 2개의 계절적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결정적인 이제 금메달 1등 공신이 됐고 이 이로 이제 조선의 4번 타자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나면서 김준욱 선수도 이런 그 좋았던 옛날 사례들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런 숫자적인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또 김진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 단대한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김시진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야구의 미래를 본 그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원태인 선수나 뭐 이의리 선수나 김진욱 선수나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 선발이 아쉽게 못했지만 서영준 선수나 지금 라이징 스타 팀에 들어가 있는 뭐 송명기, 소용준, 이민호 뭐 이런 선수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대표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특히 그 자완으로서 강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이의리 김준욱 선수를 차세대 류현진, 김강현으로 조금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뽑은 걸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좀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응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올림픽을 보는 재미가 생겼고 또 그 병력 특례라는 좋은 기회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올림픽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서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서튼 감독도 그 김준욱 선수의 발탁에 대해서 굉장히 인크레더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이제 미니 캠프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서튼 호가 스프링 캠프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이 스프링 캠프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선수 파악하는데 실제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3주 동안에 많은 2군 선수들에게 1군 선수단과 훈련의 기회를 주면서 2군 선수들과 1군 선수들 간의 그런 케미를 올리는 시간으로 3주의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군 선수들이 많이 합류했고 어린 선수들이 1군 선배들의 마음가짐, 준비 과정 등을 잘 보고 배웠으면 한다면서 베테랑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한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반기 반등을 위한 세밀한 훈련도 계획을 했는데 세부적인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훈련할 것이고 수비 기본기나 견제 등 상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서 스프링 캠프처럼 특별한 수비 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력 보강, 둘째 주는 훈련 강도를 높여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후반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이 휴식 시간 동안 친구 가족들과 보낼 때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있게 보내야 한다면서 개인 방역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튼 감독 본인이 그 자가격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방역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끝마쳐봤는데 이제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대표팀 얘기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서머 캠프에서 진행되는 모습들 또 위주로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날씨가 무더운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인데 또 개인 방역 조심하시면서 좀 잘 나셨으면 좋겠고, 올림픽을 또 기다리면서 네, 우리는 또 올림픽 모습으로 또 인사뵙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라이징 스타 팀과의 그 평가전도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돈 야구의 세력이었고요. 저는 은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